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부동산모니카의 팀장 MJ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정보 전달용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이 정치 쪽이 사실은 전망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번에 노동당이 낸 예산안도 이 정치 쪽의 하나인 거죠. 이제 어떤 정부는 부동산을 좀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친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친다던가 정부가 또 어떤 쪽을 또 위주로 생각하는지 그런 쪽도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투자자로서는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진 게 예전에 프랑스 교회였던 공회에서 생각을 급진파들이 이제 왼쪽에 앉고 그다음에 온건파들이 오른쪽에 앉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좌파 우파 영어로도 left wing, right wing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른 거죠. 좌파 쪽의 이념은 이제 경제적 평등, 성장보다는 분배를 좀 더 중요시하고 우파는 경제적 효율, 분배보다는 성장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좌파는 국가 주도의 경제,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이걸 좀 컨트롤하겠다, 개입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파는 시장 주도의 경제를 원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쪽이죠. 그리고 좌파는 공동체 사회적 이익을 중시하고 우파는 개인의 이득, 경제적 자유를 중시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양쪽 다 공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이 있잖아요. 좌파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쪽, 우파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쪽. 공존을 해야 잘못된 방향으로 안 갑니다. 좌파 쪽 생각이 좀 치우치면 우파 쪽이 개입을 해서 또 중간으로 오고 또 우파 쪽 생각이 치우치면 또 그걸 개입을 해서 이건 어느 나라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에는 어떤 정당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정당이 있습니다. 네, 노동당, 자유당, 원네이션, 녹색당. 이 자유당 안에 국민당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부동산을 보는 눈은 노동당이 좀 좌파 쪽이고요. 좀 세금 쪽을 좀 많이 건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고, 노동당이 부동산을 보는 눈은 지금 당장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밀도를 정하고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자유당 쪽은 세금 규제를 풀고 이제 외곽의 땅을 많이 풀어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원네이션은 이민과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고요. 이민을 줄이고 규제를 좀 줄여라 라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당은 투기가 너무 심하고 나라가 지어서 부자의 과세를 해야 된다. 세금은 부자한테만 걷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녹색당입니다. 그러면 자, 크게 호주 정부는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영방정부고요. 전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부, 빅토리아 등 6개 주 있죠.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이런 이제 6개의 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방은 이민과 부동산 세제 같은 거, 좀 큰 것들,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주는 토지세, 인지세, 이제 집을 어디 지을지 조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방정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알바니지의 노동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하잖아요. 여기저기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죠. 이 예산안도 연방정부가 내는 겁니다. 연방정부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좀 중요합니다. 이 연방정부가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론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네거티브 기어링이랑 양도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선되기 전에. 하지만 당선되고 나서 약속을 바꿨어요. 압승을 해서 그런지. 왜냐하면 이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번에 건드리고 양도세도 이번에 건드리는 방향으로 갔죠. 근데 그걸 자유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버질 리플라이에서 세대 간 사기로 이제 프로드, 스캠이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8년에 자기들이 다시 집권을 하면은 이 모든 공약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양도세에 대한 이것들이
자유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다시 폐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027년 7월에 이번에 나온 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좀 크긴 합니다. 근데 그게 2028년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거죠. 간단하게 연방정부를 알아봤고 이번 이야기의 메인 주제인 빅토리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노동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999년부터 단 한 번, 2010년부터 2014년을 제외하고 노동당이 줄곧 20년 동안 잡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왜 멜버른은 인구도 굉장히 빨리 늘고 공실률도 낮고 집도 부족한 상황인데 집값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 다른 데가 올랐을 때보다. 여기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영상부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 빅토리아가 노동당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이때 얘네들이 거의 300일 가까이를 락다운을 했습니다. 아예 다른 데를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완전 공산당처럼 저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그래서 인구가 6만 1,00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고 많은 부자들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 인구수가 떠난 인구수가 6만 1,000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주에서 나간 숫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갔죠. 누가 그 300일 락다운을 견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도시가 멈췄죠. 모든 이제 경제적인 게 멈춰가지고 이게 300일 락다운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봉쇄 중에.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빚을 많이 졌어요, 이때. 왜냐하면 이때 멈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돈을 뿌렸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학생조차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어요.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봉쇄를 밀어붙인 총리가 노동당의 데니얼 앤드루스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사람을 얼마나 이 많은 부자들과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이 사람이 2023년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그냥 골프만 치고 여생을 보내겠다 했는데 명문 골프 클럽에서 가입을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 골프 클럽에 들어오면 나는 나가겠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코로나 때 이 사람이 골프장까지 막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앙금이 굉장히 그만큼 깊고 이 사람을 엄청 싫어한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빚을 노동당이 어떻게 갚을까? 코로나 때 이때 빚을 얘네들이 졌잖아요. 이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까라고 생각한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부동산에 세금을 좀 물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30만 불 미만은 그거를 5만으로 내린다든지 코로나 랩이라는 땅값을 추가로 붙인다든지 부재 소유자, 이제 거기 살고 있지 않고 6개월 이상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세금을 엄청 때리는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제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언발의 오줌 누기. 당장 세수는 거치지만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식었었죠. 근데 이제 이 지난 5년 동안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멜번 빼고. 멜번은 뭐 다른 데들은 80%, 뭐 90% 올랐는데 멜번은 15%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멜버른의 집값은 실거주자 위주로 많이 이제 올랐죠. 저가 지역은 좀 많이 올랐지만 고가 지역이 좀 깎이는 실거주자 위주로 이제 투자자들은 브리즈번이나 퍼스나 시드니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쪽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멜번이 다른 지역보다 싸진 겁니다. 그게 바로 정책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봐야겠죠. 멜번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쪽을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빅토리아의 그 총리는 누구냐? 앨런이라고 이분 선거가 아니라 이제 승계로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앤드류 다니엘스가 사임을 하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연도 11월 달에 선거가 있어요. 빅토리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노동당과 자유당, 노동당의 앨런, 자유당의 제시 웨슨이라는 이 두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누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냐,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느냐에 따라서 멜버른의 이제 미래가 정해지겠죠. 이 제시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는 굉장히 젊은 1990년생입니다. 35살이고요. 이 사람은 경제 우선을 내세웁니다. 경제주도. 이 현재 지금 현 정부 알렌과 이제 이 자유당 제시 웨슨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자유당 제시 윌슨, 이 부동산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제시 윌슨은 현재 붙어 있는 모든 토지세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30만 불인 그 토지세를 5만 불로 낮췄잖아요. 그걸 없애겠다. 그 외국인 앱센트 있잖아요. 그것도 없애겠다. 그리고 스탬 듀티 그 면제 한도도 60만 불에서 1밀리언으로 인상하겠다. 그리고 코비드 그 레비 있잖아요. 코비드 레비도 폐지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싫어할 만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투자자들이 돌아와서 경제가 더 많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거든요. 저는 여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시가 만약에 이번에 총리가 되면 부동산 방향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바뀔 겁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토지세도 없을 거고 뭐 이것저것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좋은 쪽으로 정책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죠. 누가 총리가 될 확률이 높냐, 이번 11월 달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보죠. 그냥 양당의 그 선호도를 보면 제시 윌슨이 조금 유리합니다. 55대 45 정도. 9번의 설문조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매우 오른쪽에 있는 원네이션이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원네이션이 당연히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자유당에 붙을 거라는 거죠. 현재 총리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의 앨런이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제시 윌슨이 이번에 총리가 되느냐. 그래서 원네이션과 이 자유당이 합쳐지면 이길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제시 윌슨이 이길 확률이 80%예요. 그냥 보기에는 조금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시 윌슨이 이길 확률이 75에서 80%라고 합니다. 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뭐 확정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제시 윌슨이 이번에 꼭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노동당에. 지금 멜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 겁니다. 자, 이거 1990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노동당이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함으로써 빅토리아에 굉장히 큰 재정에 타격을 줬었습니다. 그때 은행이 무너졌었어요. 주정부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유당, 그때는 케넷이라는 정부입니다. 1992년도에 자유당 케넷이라는 사람이 압승을 거뒀어요. 압승을 거두고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는 자기 자신이 이 1992년도 케넷이라고 말을 해요. 이 자유당이 주장하는 게 노동당이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자유당이 정리하러 온다, 이런 패턴이 그때 한번 있었고, 이게 다시 한번 그 역사가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 멜버른의 11월 28일 빅토리아 이 선거가 매우 중요한 기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멜버른이 정말 좋은, 집을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그렇게 그냥 뭐 멜버른 투자하지 말라, 멜버른 그냥 안 오른다, 이게 아니라 안 오르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에 제시 윌슨이 이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현재 그 앨런의 선호도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제일 최근 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누가 더 총리감이냐고 했을 때는 47%가 월슨이 총리감이라고 얘기를 했고 31%가 알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제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울어져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날 이 선거가 멜버른의 미래를 좀 바꿀 거다. 왜냐하면 윌슨이 승리할 경우에는 토지세 규제를 완화를 할 것이고 세금 규제도 완화할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눌려있던 투자자의 수요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반등을 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정치하면 좀 머리 아픈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